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2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오늘은 제가 왜 계모인 시모와 손절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대학 시절에 만나 5년 넘게 연애를 하고 3년 전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여자로 보인다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평소처럼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저와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며 자기를 남자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언제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 비해 평범해서 딱히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니 저와 친한 친구들마저 이해가 안 된다며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그러다 저는 유학을 갔고 남편도 군대를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멀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군대에서도 저에게 이메일을 쓰고 휴가가 나오면 제가 있는 곳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등 지극정성이었어요. 결국 남편도 제대를 하고 저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평생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남편은 늘 절 우선순위에 두었고 배려와 친절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우리 딸 아주 공주 대접을 받고 연애를 한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네요. 사실 남편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정도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과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족들이 주지 않는 사랑과 포근함을 저에게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늘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남편이었기에 당연히 큰 사랑을 받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이어서 말하기를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대요. 혼자 드신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내의 흔적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고 그렇게 혼자 힘으로 남편을 키우시다 남편이 10살쯤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새어머니에게는 남편보다 3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소위 치여서 차별당하며 자랐나 봐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남자가 그런 것도 혼자 해결 못하냐며 핀잔을 주셨고 부모님이 오시는 행사에도 이따금씩 아버지 혼자 오실 뿐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나를 늘 우리 아들이라고는 불러주신다며 멋쩍게 웃는 그 얼굴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된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가족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라면 아이에게도 자기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 같았다고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더 사랑해줘야겠다고요. 작은 사업을 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지금은 별다른 수입은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가끔 아버님이 공사장에 나가서 용돈벌이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아버님이 받으시는 연금이 전부일 거라면서 덧붙이기로 사실 자기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대부분 새어머니가 관리하다 보니 자기가 파악하기도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좀 힘들게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건 벌써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누구나 힘든 시절은 있는 법이니까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너 같은 여자가 자기 인생에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어떻게든 저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많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없으면 벌면 되니깐요. 반면에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제가 따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정을 진작부터 알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도 돈 같은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건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넌 앞으로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음 편하게 살라고 남편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는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기뻐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개인적 상황이 그렇다 보니 5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가족을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단정한 정장도 사고 첫 인사에 들고 갈 선물도 사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 집에 가는 첫 인사인데 잘 보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막연히 시모와 예비 신우가 저를 좋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예쁜 짓을 많이 하면 우리 남편도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처음부터 보기 좋게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시모랑 신우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며 왔니? 들어와라라며 차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이거 하면서 사간 꽃바구니랑 화과자를 내려놓았어요. 신우가 힐끗 보더니 어차피 시드는 거 뭐 저런 데다 헛돈을 쓰지 이러면서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는 너 어른들한테 단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서 이런 걸 먹으라고 사왔냐며 우리 아들이 맹꽁이 같은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라며 비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눈물을 보이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씩씩하게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이러실 거면 그냥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내가 며느리 될 애한테 말도 편하게 못하냐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니까 오빠는 너무 물러서 문제라며 신우가 미안해요 언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연히 가짜 사과라는 건 알았지만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니에요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제가 좋은 사람이고 제가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몇 번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며느리여도 딸이다 생각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모는 귀찮다는 듯이 적당히 하라면서 저더러 보통 여우가 아닌가 보네. 우리 아들을 저렇게 구워 삶은 걸 보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없고 답답하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괜히 제가 한마디 했다가 남편이 더 난처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말씀 없이 듣고 계시던 시부도 거 좀 적당히 하라며 시모를 말려주셨고 그러자 시모가 아이고 알겠네요. 네네 빈정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우도 시부에게 아빠는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면서 입술을 내밀고는 시모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가 버렸고요.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좌불안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부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남편과 저에게 얼른 받으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네 생일이 비밀번호라고 말해줬어요. 얼른 집어넣으래서 뭐냐고 물을 새도 없이 남편이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딱 열리면서 셋이서 뭘 그렇게 수근거리냐고 뭔 이야기를 했냐면서 시모랑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시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밥이나 먹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정신없이 첫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 남편과 카페에 들려 시부가 준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과 함께 시부가 쓴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사랑하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다니 꿈만 같다면서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도 아들 잘 부탁한다고요. 오늘 처음 뵌 시부인데도 그 절절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벌게져서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버님한테 잘하고 살자 진짜로라고 말하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니 귀한 돈이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며 좋은 사돈을 만난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친정 부모님께 차마 시모와 신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친정 부모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 안 내고 사는 대신 열심히 돈 벌고 모아서 독립하라는 친정 부모님의 배려였어요.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이따 저녁에 남편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까 이따 와서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도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 아무래도 심각한 일인 것 같으니 늦지 않게 집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시누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시모가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오느라 고생하지는 않았냐면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더니 신우도 언니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고요. 보통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고 시비를 걸거든요. 제가 떨떠름해하면서 무슨 일 때문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시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네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저와 남편이 놀라서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병원에서 다 검사하고 확인한 거라면서 이제 어떡하면 좋겠냐고 난리였어요. 제가 지금 몇 끼냐고 물으니 그런 건 모르겠고 나도 이제 다 늙었고 네 시누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돌보냐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집에 아픈 친정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남자가 우리 딸을 좋아하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시부 병간호 좀 하라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을 흘끗 쳐다봤는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래도 시부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산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정하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랑 같이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부가 저를 바라보며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짐덩어리가 되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희를 보면서 시모는 아이고 눈물 나네라며 빈정거리기 바빴고 신우는 관심도 없다는 듯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여자랑 사시는 시부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빨리 이 집에서 시부를 모시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길로 시부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소형 아파트였지만 남는 방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도 그게 자식의 도리고 사람의 도리라면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를 모시고 온 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시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100%의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예전처럼 생활하실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투병 생활은 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첫 수술 때와 항암 치료를 하실 때 괴로워하시던 시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다 눈물이 나요. 저는 인터넷을 보며 위암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 해드리고 나중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부의 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시부는 이따금씩 그런 저를 보시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딸처럼 나를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 해도 생활비 갖다주는 사람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아버님이 아시면 가뜩이나 아프신데 얼마나 더 외롭고 힘드실까 싶어서 저는 잘 지내시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씩 헐어서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몇몇째 친구들은 저더러 바보라고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시부의 투병 생활이 끝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네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과는 달리 제 생활을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떤 친정 부모가 자기 딸이 결혼하자마자 시부 수발드는 상황을 좋게만 볼 수 있겠나요? 그러다 얼마 전 집안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부의 건강이 대부분 회복되면서 시부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원래 사시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시모와 신우에게
오늘 시부를 모시고 간다고 몇 번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시부를 모시고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시모랑 신우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는 왜 왔냐며 놀라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길래 그냥 왔다 하자. 시모가 당황하더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번호를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실을 보니 여행 가방이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한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갑갑해서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자 저더러 참으라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시모에게 남편이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해외여행 갈 생각이 드냐고요. 그러자 시모도 지지 않고 다 나섰구만, 다 나섰으니까 집구석에 돌아오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괴물하고 그러니까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면서 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행을 못 가냐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시부를 어떻게든 일단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시부에게 일단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제 손목을 딱 잡으시면서 아니다, 아가.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라고 하시더니 다 그만하고 이리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는 시모를 말없이 한동안 쳐다보더니 당신은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라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무슨 그런 말이 있냐면서 정신줄 놨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시부가 그런데 왜 저번에 내 병실에 와서 딸이랑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시부가 자는 줄 알았던 시모와 신우가 아니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럼 사망보험금 못 받는 거야? 라며 대화를 나눴나 봐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동안 좋아지던 시부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자 신우가 나서서 아니 아빠가 죽으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 거지 누가 아빠더러 죽으랬냐면서 살살맞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는 그래 너희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방금 큰 결심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시모에게 그래도 그동안 산정이 있으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5천만 원은 당신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딸 시집이라도 보내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보더니 너희는 이 아파트를 가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대출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세금만 내면 될 거라면서요. 저랑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저희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라면서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모는 개거품을 물면서 20년을 같이 산 현모양처를 이렇게 버리는 게 어딨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반은 자기 거라면서요. 그러자 시부가 당신이 몇 년 전에 나더러 노인 아파트 청약이라도 받으려면 이혼해야 된다면서 내가 싫다는데도 강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지 않았냐고 그러니 우리는 부부 사이도 아닌데 왜 내가 당신한테 반을 주냐고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면서 시부는 시모에게 당신도 살림살이 정리하고 해야 할 테니 내가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면서 그 사이에 짐 빼라고 안 그러면 이제 서러움하고 지저분한 꼴 보게 될 거라면서 저희에게 한 일주일만 더 신세 좀 지자고 그러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저도 시부께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더는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면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모와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전화해 네가 네 시아버지 좀 잘 달래보라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남편은 시부에게 도대체 그런 여자랑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시부는 그래도 엄마 자리가 비어있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 싶어서 참으셨다고요. 아들이 나중에 장가갈 때 엄마도 없이 컸단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되셨다고요. 그러면서 시부도 남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참고만 있었냐고 물어서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견디고 어른으로 대해드려야지 생각했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부자가 서로 엉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며느리이자 아내인 제 마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결국 시부의 뜻을 이기지 못한 시모는 시부에게 매달려 1,000만 원 더 받아서 신우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로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어요.
근처에 작은 방 얻어서 혼자 살겠다며 며느리 시집살이는 죽어도 못 시킨다는 시부를 제가 어르고 달래서 지금은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친구라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두 남자가 청소에 빨래도 해놓고 가끔 요리도 해놓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저더러 이제는 정말 시집 잘 갔다면서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고 하셔요. 저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